이 2차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이라 나와 있는데, 즉 여러분은 x랑 y가 제곱이고 개수가 다 1인 경우 이거를 보고 원의 방정식인 걸 알아라는 얘기예요. 보통 만약에 이렇게 있어. 쌤이 좀 어거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를 보면 2차 함수라고 생각이 들어야 돼요. y는 넘기고 나머지 넘기면 x에 대한 2차식밖에 없죠? 이걸 보고 뭐라고 하죠? 2차 함수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쌤이 이번에 이렇게 적어놨어. x, y가 좀 더 제곱이고 개수가 1인 걸 보면 애가 원의 방정식이구나를 알아내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 여기서도 중요한 게 x, y가 없어요. x랑 y항만 있어요. 뭐 뭔지 알겠죠? 다시 x제곱, y제곱 개수는 항상 1로 나와요. 그리고 x랑 y가 1차항만 있으면 이거를 원의 방정식을 알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항상 전개되어 있는 형태를 뭐라고 한다? 일반형이라고 하고, 아까 좀 전에 배운 x 빼기 a 제곱 플러스 y 빼기 b의 제곱은 r의 제곱, 이거를 무슨 형? 표준형이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항상 얘기를 하는 게 표준형은 내용을 담고 있단 말이야. 어떤 경우든 간에. 즉 얘는 중심과 반지름을 할 수 있지. 그러면 우리는 일반형을 어떻게 고치는가? 항상 표준형을 고쳐서 해야 돼요. 그 고치는 게 완전 제곱식 형태로 고쳐야 된단 말이에요. 쌤은 이거를 외우라고 얘기를 하기는 좀 그래요. 이 중심이 마이너스 2분의 a, 2분의 b다. 이걸 계속 뭐 외워서 하는 게 아니고 쌤이 예시를 보여준 걸로 봐주세요. 재판. 완전 제곱식을 묶으려면 x제곱과 4x를 가지고 어떻게 적을 수 있어요? x 플러스 2의 제곱, 반의 제곱을 할 수 있어 없어? 호영이 되나? 되나? 이거 따로 설명하면 되겠나? 고치는 거 하나? 아니, 보여줘요? 그래요. 우리가 2차 함수처럼, 자, 이걸 어떻게 고치는 과정을 천천히 해볼게요. x에 대한 내림차순 적어요. 그 다음에 y에 대한 내림차순 적어요. 상수항은 넘겨서 18 적을 수 있어 없어? 그럼 반의 제곱이니까 뭐가 필요해요? 근데 등호를 기준으로 똑같이 해야 되니까 쌤이 뒤에 3을 더한 거예요. 반의 제곱하면 9, 9. 그러면 x 플러스 2의 제곱, y 빼기 3의 제곱하고, 그럼 얼마죠? 31. 중심이 마이너스 2,3이고 반지름이 루트 31이다라고 대답하잖아요. 그거를 고치는 과정을 했을 때 이렇게 공식처럼 나오는 건데 공식을 외우라는 뜻이 아니에요.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는 과정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 제곱 고치는 과정은 많이 써요. 됐나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하고 축과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설명을 안 하고 문제에서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일단 해야 되는 게 68쪽 다시 칠판에다 열심히 할게요. 나중에 여러분 직접 해봐요. 자, 1번 보면 x제곱 y제곱 개수가 1이고 x 1창만 있지? 저거를 원의 방정식으로 봐야 된다는 뜻이야. 근데 중심과 반지름 필요하면 완전 제곱 형태 돼야 되는데 y제곱은 1창이 없으니까 그대로 두면 돼. x제곱이 문제인 거야. 지금 바로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쌤이 그러면 과정을 계속 오른쪽에 좀 할게요. x제곱 빼기 8x까지 적고 플러스 y제곱인데 쌤이 플러스 16인 걸 생각하고 여기도 16을 한 거야. 그러면 x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16이니까 중심은 4,0이고 반지름은 4라고 합니다. 됐나요? 자, 여기 다시 예지야. x제곱하고 빼기 8x만 보고 이거를 2를 나눠서 x 빼기 4의 제곱을 적는 거야. 암산으로 같이 연습을 하자고 빨리빨리.
그러면 방금 4를 제곱한 게 얼마예요? 16이죠? 우변에 16을 만들어주면 된다는 뜻이에요. 바로 하는 걸 해본 거예요. 2번도 쌤이 한 번 더 보여주고 바로 하는 거 다시 해볼 거예요. 2번은 원래는 어떻게 된다? x제곱 더하기 2x를 두고, 알았니? 좀 띄우고, y제곱 빼기 4y 두고, 상수항은 넘겨서 이렇게 된 거야. 됐나? 보고 있나? 그럼 반의 제곱하면 1이 필요하니까 여기도 똑같이 1을 더할 수 있어 없어? 여기는 4를 똑같이 더했다고 보면 돼. 그러면 x 플러스 1의 제곱 y 빼기 2의 제곱은 25니까 마이너스 1,2가 중심이고 반지름이 5라고 합니다. 됐나요? 자, 다시 이쪽은 지우고 2번을 봐줘. 쌤은 보통 이걸 보고 어떻게 할까 보면 이 친구 보이나? 눈에 보이나? 그러면 이게 절반을 해야 되니까 어차피 x 플러스 1의 제곱을 적었지? 이걸 적으면서 상수항이 1이 생겼으니까 여기 1을 적었다고 쌤은. 자, y를 봐. y제곱 빼기 4y니까 y 빼기 2의 제곱인 거 알아듣겠나? 그러면 뒤에다가 4가 필요하니까 여기 4를 했다고. 마지막에 있는 상수항을 넘겨서 20. 이렇게 한번 해요. 머릿속에 구조가 돼요. 됐나요? 자, 맨 마지막 거 그러면 봐봐. 이게 연습을 해서 쌤은 x 빼기 3의 제곱 생각하면 여기 9가 필요하고 y 플러스 2의 제곱 필요하면 여기가 4가 필요하고 12까지. 이렇게 바로 하는 게 연습을 하면 나중에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단 완전 제곱 고치는 연습해야겠죠? 그러면 중심이 3, 마이너스 2고 다 더했더니 25가 되니까 반지름이 5. 오케이? 계산도 하는 요령을 배우고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계속 그냥 공식에 맞춰서 탁탁탁 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152번. 쌤이 이거는 단원 설명을 안 한 이유가 있어요. 그 밑에. 여러분이 그림을 그려서 판단을 빨리 해야 되는 거지. 이게 A인지 B인지 외우고 있는 게 아니야. 자, 쌤이 좌표평면에 마이너스 1,3 표시해봐. 이게 어디 축에 접한되어 있어? X축에 접하도록 그럼 그리려면 어떻게 그려야 되겠니? 떠올릴 수 있겠나? 그럼 반지름 길이가 1이겠니? 3이겠니? 아, 3이요. 너무했어요. 알았어요. 뭘 안 할게요. 3이죠? 그래서 X축에 접하면 Y 좌표를 따른다. 뭐 이런 식으로 앞에 나와 있는데, 직접 그래서 판단해요. 접한다 얘기 있으면. 그래서 쌤이 글을 봤더니 중심이 있으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3의 제곱은 뭐라고 하잖아요. 됐나? 자, 중심이 3,1이면 이점에 있고 어디 축에 접해? Y축에 접하니까 크게 그리겠죠. 이 경우는 반지름이 3으로 봐도 되겠죠. 그래서 x 빼기 3의 제곱 플러스 y 빼기 1의 제곱은 3의 제곱이고. 됐습니까? 자, 이번에는 중심이 어디 있어요? 2, 마이너스 2는 4, 4분면에 있죠. 여기서 x축, y축 동시에 접하는 원은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반지름이 2라고 볼 수 있어 없어? 그래서 x 빼기 2의 제곱 y 플러스 2의 제곱은 4라고 하면 끝이에요. 어디 축에 접하니까 뭐다 외우는 거 아니고 그림을 또 올려서 하다 보면 그 속도가 2초, 1초밖에 안 걸려요. 암기하는 것보다 훨씬 도움돼요. 계속 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어떻게 되는 상황인지 판단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X축, Y축 원점에 동시에 접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해볼 거예요. 자, 이제 원반 가지고 계산이 얼마나 점점 어려워지는지를 해봅시다. 유형 4번부터 7번까지인가? 아닌데, 8번까지, 아닌데? 딱 맞네, 유형이. 최선을 다해서 해볼게요. 이제 4번.
아니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자, 원이 있는데, 중심이 1,b고 반지름이 3이야. 여기서 두 가지야. 이거를 고쳐서 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이거를 통해서 전개해서 만드는 사람도 있고. 이건 자유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이거는 미지수가 별로 없어서. 그러면 보통 미지수가 많을 때는 적은 걸 항상 택해서 해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2랑 8이 원약식이 보이죠? 자, 이거 고치는 거 연습하는 거 할게요. 그럼 쌤이 x 빼기 1의 제곱하고 뭐가 돼요? 1. y 플러스 4의 제곱하고 16. 이렇게 이제 바로 한다는 거 알아듣겠나? 연습해서 a는 2항이니까 마이너스 a죠. a를 보고 중심이 1, 마이너스 하고 반지름은 루트 17 빼기 a라고 쓰실 수 없어. 자, 이제 b가 얼마예요? 오케이. 그 다음 애가 3이니까 17 빼기 a가 9, a는 8. 질문이 뭐 찾아냈어요? a 더하기 b죠? b는 마이너스 4. 답은 4. 완전제곱식 고치는 거 연습해란 뜻입니다. 자, 이거 설명하는데 이거는 유추가 가능해서요. 자, 이 도형이 원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원의 방정식을 세워보면 중심과 반지름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완전제곱식 고치는 걸 바로 해보자. 어떻게? 다시. x-1의 제곱하면 뒷부분에 1이 필요하겠죠? y 플러스 2의 제곱을 해야 되니까 4가 필요하죠? 남은 상수가 k 플러스 1을 넘겨야 되니까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이 됐어요. 그럼 이 부분이 나타내는 의미가 뭐였어요? 반지름 아닙니까? 반지름이 음수가 될 수는 없어요. 길이니까. 아니면 식으로 설명을 하려 해도 제곱 더하기 제곱은 당연히 양수 아니면 0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0이 된 거는 원이 아니고 한 점이에요. 그냥 이거는 1, 마이너스 2만 의미하는 거니까 점인 거예요. 그래서 원이 만들어지려면 이 제곱인 부분이 0보다 커야 된다는 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k가 4보다 작다. 그치? 결국에는 일반형이 있으면 표준형을 고쳐야 거의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중심과 반지름이 나오니까. 그러다가 그렇게 거의 다 풀다가 나중에는 안 고치고 푸는 게 한두 개씩 있어. 그게 특이한 유형인가 그거는 외워야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완전제곱식 고쳐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6번이 제일 짜증납니다. 쌤은 사실 이걸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6번을 읽었을 때 중심과 반지름이란 힌트가 하나라도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중심과 반지름을 식을 적으면 안 돼. 그러면 계산이 엄청 오래 걸려요. 그 과정을 설명을 해주고 할 거예요. 즉 우리는 그러면 보통은 원의 방정식 하면 중심과 반지름을 써서 적으면 어떻게 적어요? 이렇게 적는 게 맞아. 근데 중심과 반지름 힌트 없을 때 그냥 3점을 줬어. 그럼 0,0, 2,2, 마이너스 2,6을 저기다 대입해봐.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2,1을 넣으면 그 다음에 마이너스 2,6을 넣으면 자, 이렇게 식을 세워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전개하면 전부 다 A제곱, B제곱, 전부 다 제곱들이 있어서 계산이 힘들어. 즉, 중심과 반지름을 알 때는 대입하기 편한데 모르면 이걸 일일이 계산이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방식을 안 하고, 그러면 표준형이 아니고 일반형은 어떻게 쓰냐, 다시. X랑 Y 제곱 개수가 1이도록 적은 거예요. 무조건 1이에요, 개수가. 그 다음에 A, X, X도 1차, Y도 1차 상수가 있다 해서 이렇게 일반형을 외워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그럼 여기서 이제 0,0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C가 0으로 바로 나와요, 안 나와요?
0,0 넣었어요. 오케이, 0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2,1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4 더하기 4 더하기 2a 플러스 2b가 0. 이것씩 정리하면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4까지 잡았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6을 넣으면 4 플러스 36 마이너스 2a 플러스 6b가 0. 2를 나누면 마이너스 a 플러스 3b고 2하면 마이너스 20. 이게 계산이 훨씬 수월하지 않겠나요? 제곱보다야. 그래서 중심과 반지름 아무런 힌트도 없을 때는 일반형을 써야 돼요. 이 경우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 외에는 왜냐하면 완전 제곱식으로 꽂혀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경우는 연립을 해서 4b가 마이너스 24 b가 마이너스 6 a는 2를 찾았어. 그럼 이거를 이 여기다 넣어서 끝. 중심과 반지름을 찾아라 안 했으니까 그대로 두면 돼. 됐습니까? 근데 이 중심 나간 놈들은 제곱을 했네요. 이게 계산이 더 힘든데. 됐나요? 아, 쌤이 다른 풀이로 푼 거예요. 이번에 이 풀이 과정이 생긴 것 같아요. 예전에 이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 계산이 이게 좀 힘들어요. 쉬운 방식이 다른 풀이 방식이 더 좋은 거라서 이걸 좀 했습니다. 직접 해보면 봤을 때 이게 더 쉬운 게 눈에 들어오나? 오케이. 여러분 납득을 해야 하겠죠? 자, 이제 필수 이제 몇 번이죠, 그러면? 7번인가요? 7번! 원과 중심이 같대. 그럼 중심 찾아야 되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꽂히겠냐, 안 꽂히겠니? 꽂혀요. 제발 암산으로 여기서 그냥 5, 마이너스 2만 적지 마. 항상 꽂히는 거 연습해. 손이 익어서 쓰게끔. 그래서 쌤은 직접 지금 다 씁니다. 얼마입니까? 25. 그 다음에는 y 플러스 2에 제곱하면 4가 있고 상수 20을 넘기면 빼기 20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5, 마이너스 2가 중심이고 반지름은 3인데 지금 중심만 쓰면 되겠죠? 중심이 5, 마이너스 2야. 어디에 접해? x쪽에 접하면 반지름이 2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x 빼기 5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은 4. 됐나요? 직접 눈으로 확인이 되는 건데 저거를 뭐 외운다고 생각하지 마요. 2번. 두 점을 지나고 y축에 접한대요. 자, 두 점을 지났는데 1,0, 2, 마이너스 1이 어디 있는지를 볼게요. 이 두 점을 지나고 y축에 접하는 게 사실은 이렇게랑 이런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됐나요? 자, 근데 쌤이 아까 전에 그 점 3개 외에는 무조건 표준형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원의 중심을 모르니까 a, b라고 생각해서 x 빼기 a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을 했어. 맞나? 자, 근데 어디에 접한다 했어? y축에 접한다 돼 있지? 내 말은 a, b라도 그냥 우리가 임의로 생각을 해란 얘기야. a, b가 있어. 대충 이불로 좀 거리 두게 한 거야. 어디 축에 접해? y축에 접해. 그러면 이 반지름은 a라고 해야겠니? b라고 해야겠니? a겠죠? 그거를 생각을 해서 해란 얘기야, 그 말은. 그러면 어차피 여기가 제곱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음수든 양수 상관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쌤이 식을 a 제곱으로 뒀다. 왜 이렇게 둔지 이해 됐나요?
여기다가 이제 두 개를 대입을 하면 끝이에요, 이 경우는. 그럼 1, 0 넣으면 어떻게 돼요? 1 빼기 a제곱 더하기 0을 넣었더니 b제곱은 a제곱이라는 식이 있어.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1 넣으면 2 빼기 a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의 제곱은 a제곱이 되는 겁니다. 미지수 두 개, 식 두 개니까 나오니까 전개하면서 정리하면 a제곱 빼기 2a 플러스 1 플러스 b제곱은 a제곱. a제곱 없어지니까 b제곱은 2a 빼기 1. 일단 이렇게 줬어요. 이 두 개 없애고 b제곱 남기고 두 개 그냥 이항 적었어요. 자, 이 부분 전개해보면 a제곱 빼기 4a 플러스 4 1 플러스 2b 플러스 b제곱은 a제곱. 이것만 b제곱 남기고 싶은데 안 되네. 일단은 동량끼리 할 게 상수밖에 없으니까 적었어요. 위에가 더 간단한데 대입하기가 여기는 a b제곱 있고 여기는 a b b제곱이 있으니까 2a를 여기다 넣어주는 게 빠르다고 생각한 거야. 이거 상황별로 따로 해야 되니까 그럼 쌤이 이걸 잘못 적어놓은 거야. 다시 2a는 뭐라고 하는 게 낫겠니? b제곱 플러스 1로 적을 수 있겠나?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4이 되려면 여기서 마이너스 2를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2b제곱 마이너스 2라고 볼 수 있어 없어? 이거를 이제 여기다 넣어줘. 그래서 마이너스 2b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5 플러스 2b 플러스 b제곱은요.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2b 플러스 3은요. b제곱 빼기 2b 빼기 3은요. 자, b3을 여기다 넣었더니 9, 10, a는 5가 됐죠? 마이너스 1 넣으면 제곱하면 1 넘기면 2는 2a, a는 1. 그러면 이 식이 지금 이 친구 아닙니까? 그래서 x 빼기 5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3의 제곱이 25.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이 여기가 1,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5, 3이 원이에요.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원방이나 이런 건 2차식이야. 그래서 직선보다 계산이 좀 까다로워요. 8. 자, 8번은 이론 설명을 빠진 거를 여기서 할 거예요. 자, X축, Y축 동시에 접하는 원은 사분면별로 식이 다르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쌤이 설명을 따로 하는 거예요. 쉽게 1사분면에서 접하면 중심이 R, R로 둘 수가 있어서 X 빼기 R의 제곱 플러스 Y 빼기 R의 제곱은 R의 제곱 끝이야. 다만 2사분면에 접하면 중심을 뭐라고 해야 되냐면 반지름은 양수란 말이에요. R은. 그럼 여기 좌표를 마이너스 R, R로 봐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R, R이니까 원의 방정식이 X 플러스 R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R의 제곱은 R의 제곱을 줘야 되는 겁니다. 사분면별로 다르죠? 그럼 3, 4분면에 있으면 좌표가 뭐가 되겠니, 중심이?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로 해야 돼요. 이 R이라는 건 음수가 될 수 없다는 개념이라서. 그래서 X 플러스 R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R의 제곱은 R 제곱 줄 것이고 4, 4분면에 있으면 중심이 R, 마이너스 R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X 빼기 R의 제곱 Y 플러스 R의 제곱은 R.
그래서 중심이 어딨냐에 따라서 식을 네 가지로 나눠서 사분면별로 생각을 해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2,4는 몇 사분면이니? 그러면 이걸로 해라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그러면 자, 이 관계가 여기 잘 나와있죠? 2,4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두 가지가 생겨요. 그럼 이게 X축과 X 동시에 접하니까 미지수가 R만 찾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2,4를 넣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만 계산하면 답이 나오니까 식이 하나만 있는 거예요. 전개하면 계산은 기계 같죠? 여러분도 계속 일을 해야 돼요. 계산은 기계처럼 이게. 손이 아파도. 알겠니? 집중을 해라. 그래서 R이 2인 경우 대입해서 적고 10인 경우도 대입해서 답만 적으면 돼요. x 빼기 2의 제곱 y 빼기 2의 제곱은 4 x 빼기 10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10의 제곱은 100. 이제 9번. 자, 점 P랑 원이 있어. 지금 P랑 이 원의 식을 봤을 때 미지수가 한 개도 없으니까 정확히 준 거야. 원이 있고 여기 P가 있어. 그 다음 원 위에 점이 여점에 Q가 있다 치자. PQ의 길이의 최대값 최소값 물었어. 그럼 쌤이 1 길이가 최소가 될지 2 길이가 최소가 될지 이 점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중심과 반지름인데 이렇게 본 거야. 중심에서 P까지 거리가 있을 건데 여기서 이 반지름을 뺐을 때 이 거리가 최소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다른 점보다. 직관적으로 이게 되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최대가 될 때는 가장 먼 데가 여기를 했을 때 이 길이가 가장 긴 거예요. 그럼 이거를 이 좌표를 찾아서 이 길이 찾아야 뜻이 아니고 중심에서 거리에서 반지름을 더하냐 빼냐를 기준으로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원 문제가 그대로 위에 좌표를 찾고 직관적으로 하나씩 찾는 게 아니고 중심과 반지름을 바탕으로 문제를 접근하게끔 나올 거예요. 계속. 근데 그게 안 되는 거는 최상 문제니까 좀 틀릴 수 있어요. 우리는 일단은 최소한 뭐 80점이나 목표를 생각했을 때는 기본적인 건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중심과 반지름 위주로 문제가 돌아간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필요한 거는 중심과 반지름을 찾는 게 중요하겠죠. 여기가 6,1을 적었어. 그러면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야 되니까 x 이거 너무 빨리 하는 거 아이가? 이거 이제 좀 따라오나? 쌤 쓰는 거. 여기까지만 적어놔도 중심이 마이너스 2,4인 거 충분히 알 수 있고 이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10. 그럼 반지름이 얼마예요? 루트 10이라 적어놨어요. 그럼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뭐였어? 중심과 P까지 거리가 중요하니까 이 거리가 얼마인지를 지금 찾은 거야. 루트 8의 제곱 2의 제곱 어? 이렇게 안 나눠 떨어지게 나오면 이상한데? 잠깐만 8의 제곱 8, 8, 64 2의 제곱 루트 68 됐나요? 이게 2루트 17이가 4이랑 4칠이 다 맞고 그럼 최대값은 자 최대값은 이 주황색 길에서 루트 10을 더해야 되죠. 그러면 2루트 17에다가 뭐가 된다? 더하기 루트 10이고 최소값은 중심을 해서 반지름만큼 뺀 거라는 얘기예요. 됐나요?
끝에 점을 찾으라는 게 아니야. 계속 중심을 가지고 뭐 어떻게 연결되는 걸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두 개를 곱해라 했으니까 합쳤으면 결국 68 빼기 10이니까 58이다. 계속 중심과 반지름이 주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자, 8010번은 이게 뭐 단원이 사로 있긴 했는데 잘 들어줘. AB가 있고 AP 대 BP가 2대1이 있어. 그 길이 B가 있을 때 우리가 내분점을 쓰는 게 있고 거리를 쓰는 게 있다고 했어. 그거 어떻게 구분한다고 했어? 연장선 위에 있냐 없냐를 기준을 봐야 돼. 선분 위에 있으면 연장선이라는 게 선분에서 직선이라 하자. 직선. 정확히는. 직선 위에 있으면 몇 대 몇 할 수 있는 개념이야. 근데 이거는 생뚱맞게 AP 대 BP가 2대1인 건 엄청나게 많겠지. 직선 위가 아니지. 그럼 거리를 쓸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뒤에 원에서도 이 B도 나오고 앞에서도 나오고 하니까 언제 어떻게 쓰는지 그런 거를 외우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쌤은 이거를 거리를 써야 돼요. 그럼 이게 거리 쓴다는 게 뭐예요? 이 BP가 AP가 된다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때 점 P가 나타낸 도형의 넓이를 문제. P라는 게 모르니까 미지수 X, Y라고 하자. 오케이? 마지막이다. 그러면 BP는 어떻게 찾아? 두 배의 거리 공식 쓰면 어떻게 돼요? B랑 이게 P니까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2의 제곱 할 수 없어? AP는 뭐라 해야겠니? 루트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 할 거 아닙니까? 루트 보기 싫으니까 제곱하면 앞에가 4가 되겠죠? 그거를 전개를 합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4 전체 가로에서 할까? 아니면 한 번에 할까? 한 번에 해본다. 그럼 이게 x제곱에 4를 곱했다. 4x에 4를 곱해서 16x. 4에다가 4를 곱해서 16. 4배를 했다고 봐야 돼요, 추가적으로. 여기도 4배를 하면 y제곱 빼기 16y 플러스 16. 뒷부분 전개하면 x 됐습니까? 4배를 싹 다 넘겨주면 3x제곱 x를 보면 마이너스 18x 상수는 좀 이따 할 거예요. y를 보면 3y제곱 마이너스 18y 상수를 16, 16 더하면 32 2 넘기면 30은요 3으로 나눠지니까 x제곱 빼기 6x 플러스 y제곱 빼기 6y 플러스 10은요 적고 나니까 이게 무슨 방정식이야? 원의 방정식이야. 됐나요? 근데 여기 질문이 이 P가 나타내는 도형이 원이야. 이 원의 넓이를 못 쓰니까 뭐가 필요해요? 반지름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주자. x 빼기 3의 제곱하고 9 y 빼기 3의 제곱하고 플러스 9 빼기 10 8. 그럼 r 제곱이 8이니까 파이 r의 제곱해서 8파이가 됩니다. 됐나요? 지금 유형 7번부터가 조금씩 어려워요. 계산을 복잡하고. 일단은 계속 중심과 반지름하고 완전 제곱식 꽂히는 까지는 연습이 확실히 해주세요. 오케이.